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은지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물질의 특성 3차시, 물질이 녹는 정도, 즉 용해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는 여러분들 페이지 206페이지를 펴시고요. 자, 교과서 폈나요? 물질이 녹는 정도입니다. 우리 옆에 보면은 물 위로 물고기들이 뻐끔뻐끔 올라와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왜 물고기들은 여름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뻐끔뻐끔 거리고 있을까? 원래 물 속에 산소가 녹아 있어서 이 물고기들은 이 산소를 마시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름이 되면은 물 속에 녹아있던 산소가 부족해서 위로 올라와서 뻐끔뻐끔 거리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건데 왜 여름이 되면은 물 속에 산소가 부족할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렇게 물 속에 산소가 녹아있는 현상, 이걸 용해라고 하고 물 속에 이렇게 산소와 같은 이런 용질, 이따가 용질이 뭔지도 배울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얼마나 많이 녹아있는지, 녹아있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할 건데요. 오늘 우리는 이 용해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용매와 용질이 뭔지 우리 다음 지문을 보고서 한번 읽어볼게요.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되는 것처럼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한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처럼 물에 설탕이 용해될 때, 물에 설탕이 고르게 녹았을 때 이 물은 이 설탕을 녹이는 물질인 이 물을 용매라고 하고요. 이때 이 용매인 물에 녹는 설탕은 뭐라고 한대요? 용질이라고 한대요. 이 용질은 뭐다? 녹는 물질을 말한다. 그리고 이 용매에 녹은 이 용질, 용매와 용질이 이 합쳐진 설탕물은 뭐라고 한다?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 용액은 뭐다? 용매와 용질이 합쳐진 마치 설탕물과 같은 아이를 용액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물에 설탕을 계속 녹여요. 계속 넣어서 녹이면 설탕을 계속 넣으면 계속해서 이 물에 설탕이 녹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이 물에 설탕이 더 이상 녹지 못하고 설탕이 가라앉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일정 양의 물에 녹을 수 있는 뭐의 양? 지금 우리 설탕물 하고 있으니까 설탕으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 설탕의 양은 정해져 있다. 이때 녹을 수 있는 이 설탕의 양을 뭐라고 하냐? 설탕의 녹을 수 있는 정도 라고 해서 설탕의 용해도라고 해요. 이 용해도도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즉, 이 용해도는 녹을 수 있는 양을 뜻한다. 자, 교과서 206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서 일정한 양의 물에 소금을 녹이면 소금이 어느 정도까지 녹다가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는다. 아까 말한 상황을 지금 드는 거예요. 이처럼 용매, 물의 양이 예를 들어 물의 양이 일정할 때 그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이 물에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더 이상 녹지 못하고 소금이 가라앉게 되는 이 용질의 양,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은 정해져 있다.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의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용매의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액,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가득 찬 상태인 포화용액이라고 하고,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이 용액을 포화되지 못했다 하여 불포화용액이라고 한다. 다음 탐구를 보면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이 물질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207페이지 용질의 녹는 양 비교하는 탐구 실험입니다. 자, 탐구 1번. 용질의 종류에 따른 녹는 양 비교. 우리 아까 용질을 뭐라고 했죠?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했죠. 우리 이 실험은 물에다가 하나는 질산칼륨이라는 녹는 물질인 용질을 넣고 다른 한 개는 붕산이라는 녹는 물질을 넣어서 이 녹는 물질인 용질이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이 물에 녹는지 그 녹는 양을 비교할 거예요. 첫 번째, 시험관에 실온에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 1g을 넣어 녹입니다. 두 번째, 이 질산칼륨을 1g씩 계속 녹이면서 질산칼륨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넣은 양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산칼륨 대신 이번에는 붕산을 이용해서 우리 넣어서 녹일 건데 단 이때는 붕산은 0.1g씩 높여가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실온에 물 10g에 최대로 녹는 질산칼륨의 양을 봤더니 이 질산칼륨은 물 10g에 몇 g이 녹더라? 3g이 녹더라. 질산칼륨 3g이 녹는다. 자, 그렇다면 실온의 물 10g이라는 똑같은 조건에 최대로 녹는 붕산의 양을 봤더니 0.1g씩 계속 녹이면서 봤을 때 붕산이 최대 0.5g이 녹더라. 이렇게 녹는 물질인 용질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다름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녹는 양을 비교를 할 건데 시험관에 실온에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 5g을 넣어서 녹였습니다. 이랬더니 이 질산칼륨은 모두 질산칼륨이 일부가 녹지 않고 남아있었대요. 결과를 봤더니 모두 녹지 않고 일부가 녹지 않고 남아있었다. 두 번째, 과정 1의 시험관을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넣고서 그 변화를 봤더니 아까는 질산칼륨의 일부가 녹지 않고 남아있었죠. 모두 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시험관을 뜨거운 물에 든 이 비커에다가 넣었더니 이 녹지 않았던 질산칼륨까지 모두 다 어떻더라? 녹더라. 그리고 나서 이 모두 다 녹은 이 질산칼륨이 들어있는 이 용액을 이 용액이 든 시험관을 이번에는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시험관을 넣었어요. 이렇게 시험관에 넣었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다시 질산칼륨의 일부가 고체로 석출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실험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실험을 보니까 실험 내용이 훨씬 한눈에 잘 들어오죠? 자, 방금 실험에서 본 온도에 따른 녹균량 비교하는 실험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탐구였던 용질의 종류에 따른 녹균량 비교에서도 그렇고, 질산칼륨을 이렇게 녹였잖아요. 시험관 밑을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서 물질을 녹이는 이유는 물질을 녹일 때 용액을 흔들거나 이렇게 흔들거나 저어주는 이런 행동은 물질이 빨리 녹기 위해서 이 용해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지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용액을 녹이거나 저어주는 것은 이 행동으로 인해서 물질이 더 많이 녹는, 즉 용해도가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 이거 5개념 주의하세요. 용해도가 커지진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어서 정리하기, 교과서 밑에 정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1번과 같이 온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과 붕산이 각각 최대로 녹는 양을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물 10g이 아니라 100g이에요. 아까 우리 물 10g일 때, 물 10g일 때 질산칼륨이 몇 g이 녹았지? 3g이 녹았죠. 붕산은 몇 g이 녹았지? 물 10g에 붕산은 0.5g이 녹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10배인 물이 100g이 됐죠. 그럼 질산칼륨이 몇 g이 녹겠어? 10배인 30g이 녹을 것이고 붕산은 0.5g이 10배인 약 5g이 녹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양이 다르더라. 이거를 우리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양을 용해도라고 할 거고, 즉 이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로 볼 수도 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나요? 같은 물질이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질산칼륨 녹았을 때 어땠어? 물 10g에 질산칼륨 5g을 넣어서 녹였을 때는 일부가 녹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넣었더니 질산칼륨이 모두 녹아버렸죠. 즉 같은 물질이더라도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땐 질산칼륨 용액이 더 많이 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08페이지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과 붕산의 양은 다르다. 또 같은 물질이더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자, 밑줄 치세요.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뭐마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르다. 또 같은 물질이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뭐에 따라 다르다? 온도에 따라 다르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물 100g이 있어요. 물 100g이 있는데 이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소금의 양이 36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때 소금의 용해도는 몇 g인가요? 36g이겠죠. 이렇게 용매 100g을 기준으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을 용해도라고 한다는 거.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이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용해도는 뭐다?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인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는 용해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밑에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 몇 가지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용해도 곡선으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우리 전해 탐구 실험에서 했듯이 용액을 다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석출이 뭐냐? 석출, 앞에 탐구에서 석출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용액에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 상태로 용액에서 분리되는 현상. 다시 말해서 석출이란 아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 질산칼륨이 석출됐어? 뜨거운 물에 담겨있던 이 비커를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로 옮겼잖아. 즉 온도를 낮췄을 때 온도를 낮추어 녹아있던 이 용질을 다시 뭐로 바꾸어? 고체로 되돌리는 현상을 석출이라고 해요. 자, 밑에 그래프입니다. 밑에 그래프는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인데요. 고체 물질의 대부분은 다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 용매, 예를 들어 물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많아진다. 이 그래프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이 뭐예요? 가장 큰 물질. 지금 질산칼륨이 가장 그래프가 가파르죠. 질산칼륨이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이고 그렇다면 용해도 변화가 작은 물질은 뭐예요? 그래프 봐봐. 염화나트륨은 거의 온도에 따른 변화가 없어. 이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변화가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물질이라는 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고체의 용해도였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용매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은 고체도 있지만 기체도 있어. 아까 우리 물고기들이, 금붕어들이 뜨거운 여름날에는 뻐끔뻐끔거리면서 위로 이렇게 떠오른다고 했죠. 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용매에 고체뿐만 아니라 뭐도 녹을 수 있다? 기체도 녹을 수 있다. 지금부터 이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체의 용해도는 어떠할까?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있어서 톡 쏘는 맛이 납니다. 물에는 산소 기체가 녹아있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죠. 이처럼 기체의 물질도 용매에 용해될 수 있다라는 거. 기체의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뭐랑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아까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 기체는 뭐에도 영향을 받아? 압력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거예요. 자, 기체의 용해도 탐구 실험입니다. 탄산음료가 든 시험관 2개를 뜨거운 물, 얼음물이 담긴 비커에 각각 넣은 다음에 각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관찰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감압 용기라는 압력을 달리하는 이런 실험 장치인데 감압 용기에 탄산음료를 3분의 1 정도 넣은 다음에 공기를 빼내면서 이 공기를 빼낸다는 거는 얘들아 압력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 압력이 낮아진다는 소리죠. 공기를 빼내면서 압력이 낮아진다. 왜? 우리 누르면은 압력이 올라가잖아. 공기를 빼낸다는 건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를 보니까 자, 첫 번째 어느 시험관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했는가? 뜨거운 물, 얼음물. 뜨거운 물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넣은 시험관에 기포가 더 많이 발생했더라. 얘들아 계속해서 지금 필기하면서 빠른 친구들을 멈춰가면서 필기하세요. 자, 두 번째 실험. 공기를 빼낼수록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는 어떻더라? 공기를 뺄수록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 그렇다면 대체 이 기포가 발생하는 건 뭘 뜻하는 건데? 물에 녹을 수 없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기포가 돼요. 이제 이 용액 속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포가 발생한다는 것은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겠지. 기체의 양이 줄어든 것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말은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 자, 마지막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변한다? 지금 과정 1번을 보면은 높은 온도에서 지금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니 온도가 높을수록 자, 공간이 적어서 밑에다가 이제 적으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진다. 왜 온도가 높으면은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이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 2번에서 보면 펌프로 공기를 빼낼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된다는 걸 보아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이 물에 녹은 이 기체의 양이 줄어든다. 즉 용해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밑에 교과서 볼게요. 자, 탄산음료가 든 시험관을 뜨거운 물에 넣거나 탄산음료가 든 감압 용기를 공기를 빼내면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져 물에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즉,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 나타날 때 꼭 온도와 압력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요. 1번.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용해도라고 했죠. 두 번째.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고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더 이 용매 안에 많은 기체들이 녹을 수 있다. 용해도가 커진다. 3번. 냉장고에 있던 탄산음료의 마개를 천천히 열면 기포가 적게 발생하는데 빠르게 열면 기포가 많이 발생해요. 왜? 이 탄산음료 안에는 지금 꾸역꾸역 이렇게 압력을 높게 만든 상태예요. 왜? 기체가 빠져나오지 말라고. 탄산이 빠져나오지 말라고. 근데 이때 병의 마개를 천천히 열면 압력이 서서히 낮아져서 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조금씩 빠져나오겠지. 천천히 열면은 이 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빠져나와 기포가 적게 발생하지만 빠르게 열면은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면서 압력이 급격히 갑자기 낮아지면서 이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빠르게 빠져나와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 오늘 수업 조금 길었는데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